자, 메탈 세미컨덕터 정션에서 레티파잉 컨택은 IV 특성이 보는 것처럼 PN 정션 다이오드의 아이디얼 IV 커브와 굉장히 유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포워드 바이어스일 때 커런트 변화량이 이스포넨셜하게 변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포워드 전압이 증가할수록 커런트가 이스포넨셜하게 커지는 거죠. 반면에 리버스 바이어스일 때는 커런트가 I0라는 값으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렉티파잉 컨택 메탈 세미컨덕터 정션은 셔키 다이오드라고도 부르고요. 실제로 커런트와 전압 관계식을 써보면 I는 I0 곱하기 가로하고 이스포넨셜 QV 나누기 KT-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거는 PN 정션 다이오드와 똑같은 걸 알 수가 있고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I0 수식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I0가 A 곱하기 KT 제곱 이스포넨셜 마이너스 Q 파이 B 나누기 KB가 되는데 이때 K는 리차드슨 컨스탄트라고 해서 리차드슨 상수고요. A는 이 다이오드의 단면적을 얘기하는 거고 T는 온도입니다. 그리고 파이 B는 샤키 베리어고요. 이 값은 메탈의 워크 펑션 빼기 일렉트론 오피니티였죠. 결국에 이 메탈의 워크 펑션을 조절하면 이 샤키 베리어 헤이트를 조절할 수 있게 되고 이게 조절이 되면 I0라는 세츄레이션 커런트가 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메탈의 워크 펑션을 더 작은 걸 쓰면 I0를 더 크게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I0가 커진다는 거는 이 PN 접합 다이오드에서 온시킬 수 있는 전압이 낮아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뒤에서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톤온을 시키기 위해서는 세미컨덕터 쪽에 디플리션 영역을 빨리 줄여주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걸 줄이기 위해서는 메탈 쪽에서 세미컨덕터로 넘어가는 캐리어 양이 중요해지죠. 그런데 이 배리어가 낮아지게 되면 I0라는 커런트가 더 커져서 더 빨리 톤온을 시킬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샤키 다이오드가 PN 정션 다이오드와 다른 점을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샤키 다이오드와 PN 정션 다이오드 그래프를 똑같이 그려놨죠. 그려놨는데 차이점이 뭔가요? 여기 톤온되는 전압이 샤키 다이오드가 훨씬 작다는 거, 그리고 리버스 바이어스일 때 이 I0 값이 훨씬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나오는 이유는 샤키 다이오드는 머저리티 캐리어를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는 디바이스고 PN 정션 다이오드는 마이너리티 캐리어를 기본으로 움직이는 디바이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머저리티 캐리어, 마이너리티 캐리어를 이야기하는 것은 리버스 바이어스 영역에서의 전류를 흘리는 캐리어 종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리버스 바이어스일 때 I0를 흐르게 하는 커런트는 PN 정션 다이오드일 때는 마이너리티 캐리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양이 굉장히 작겠죠. 그래서 공핀 영역을 없애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전압과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상대적으로 농도가 더 작기 때문이고 I0 값이 더 작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샤키 다이오드는 머저리티 캐리어, 훨씬 더 양이 많은 캐리어가 움직이기 때문에 더 빨리 톤온을 시킬 수 있고요. 반면에 오프 커런트, 그러니까 세츄레이션 커런트 값이 더 크다는 단점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차이의 첫 번째가 마그네티드 오브 세츄레이션 커런트고, 두 번째는 스위칭 스피드입니다. 스위칭 스피드는 뭐 톤온되는 전압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데 머저리티 캐리어가 움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빨리 캐리어 변화를 발생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캡 변화가 더 빨리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정션 사이의 캐패시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스위칭 스피드가 더 빨라서 빠른 동작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낮은 전압으로 많은 전류를 흘릴 수 있는 소자가 필요할 때는 샤키 다이오드를 사용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샤키 다이오드의 일렉트로스태틱 캐릭터리스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렉트로스태틱 캐릭터리스틱은 이제 샤키 다이오드 내부에서 발생하는 차지의 분포, 그리고 일렉트릭 필드의 분포, 포텐셜의 분포를 알아본다는 이야기가 되고, 우리가 이거를 PN 정션 다이오드에서 똑같이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PN 정션 다이오드에서 활용했던 해석 방법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포화송 이퀘이션이고요. 이전에도 포화송 이퀘이션을 활용을 했죠. 이게 포화송 이퀘이션이고, 간단하게 말하자면 차지 덴시티를 유전율로 나눈 다음에 적분을 해주면 일렉트릭 필드가 되는 거고, 일렉트릭 필드를 적분을 하고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면 포텐셜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미분 값으로 표시가 됐는데 이거를 적분해주면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쭉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억을 하고 이걸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해석을 할 때 N-type semiconductor rectifying contact을 가지고 와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N-type semiconductor가 있고 메탈이 붙어 있죠. 자, N-type semiconductor일 때 rectifying contact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메탈의 워크 펑션과 semiconductor 워크 펑션 중에 어떤 워크 펑션이 더 커야 될까요? 자, 메탈의 워크 펑션이 더 커야 됩니다. 그래서 semiconductor 워크 펑션을 더 작기 때문에 이제 페르미 레벨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 에너지 밴드가 전체적으로 밑으로 쭉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밴드 밴딩이 아래쪽으로 생기는 거고, 이 밴드 밴딩이 생긴 부분에서 디플리션 영역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W가 디플리션 위스를 나타내게 되고, 이 디플리션 위스에는 동어 아이언, 플러스 차지를 띠는 도너 아이언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시작하는 거는 N-type semiconductor 쪽에서 이 차지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수식적으로 지금 나와 있죠. 차지 덴시티는 Q 곱하기 ND라고 되어 있습니다. Q는 일렉트리컬 차지고 ND는 도핑 농도죠. 그리고 여기 0에서부터, 여기가 0이고요. 0에서부터 XN, 디플리션 영역까지 내에서만 이게 존재하는 걸 알 수가 있죠. PN-접합 다이오드 할 때도 똑같이 적용을 했었죠. 단지 차이가 있다면 PN-접합 다이오드는 이게 양쪽에 있었죠. N타입이랑 P타입. 근데 메탈 세미컨덕터 정션에서는 한쪽에만 이게 존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차지 덴시티를 구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포화송 이퀘이션을 활용하면 일렉트릭 필드를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수식 dx/de는 입실론 제로, 입실론 s 분의 차지 덴시티죠. 그래서 이거를 대입을 해줘서 바꿔주면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이 차지 덴시티에 QND를 넣어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말했듯이 적분을 해주면 일렉트릭 필드가 되는 거고, 여기에 차지 덴시티 적분을 해주면 값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 수식에서 양변을 적분을 해준다는 겁니다. 적분을 해주면 이 왼쪽은 이렇게 표시가 되고 오른쪽은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근데 왼쪽은 2의 x 마이너스 2 제로가 되죠. 이렇게 표시가 되고, 이 오른쪽은 x에 대해서 미분해 주는 거니까 여기에 x 텀이 들어가고 거기에 x랑 0을 넣어줘서 계산을 쭉 해줍니다. 그러면 2x 마이너스 2제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값이죠. 근데 상수값을 가지기 때문에 대신 C1이라는 값을 대입을 해주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실론 제로분의 이실론 S분의 QND X가 남게 되죠. 이거 적분을 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넘겨줘서 식을 구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대신 이때 우리가 C1을 구해야 되죠. 그래서 C1을 구하기 위해서 바운더리 컨디션을 활용합니다. 어떤 바운더리 컨디션을 활용하냐? 여기 쿼지 뉴트럴 영역에서 일렉트릭 필드는 0이라는 경계 조건을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 값에 이 XN을 넣어주면 당연히 일렉트릭 필드가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XN을 대입해주고 C1 값을 구해줍니다. 그리고 C1 값을 구한 걸 대입을 해주죠. 대입을 해줘서 넘겨주면 이런 식으로 일렉트릭 필드가 정리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 번씩 손으로 직접 해보면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렉트릭 필드 값은 입실론 제로, 입실론 S 분의 QND 곱하기 X 마이너스 XN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결과는 PN-접합 다이오드의 일렉트릭 필드 수식이랑 유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구한 수식을 활용을 해서 맥시멈 일렉트릭 필드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맥시멈 일렉트릭 필드는 X는 0, 즉 메탈과 세미컨덕터 경계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수식에서 X는 0인 걸 대입해주면 이 맥시멈 필드의 값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거는 PN정션 다이오드와 마찬가지로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죠.
PN정션 다이오드에서도 P타입 세미컨덕터, N타입 세미컨덕터 경계에서 일렉트릭 필드가 나왔습니다. 경계에서 나오는 이유는 N타입 세미컨덕터에서는 도노아이온, 플러스 차지를 띠고 있는 도노아이온이 존재하고 P타입 세미컨덕터에는 마이너스 음이온을 띠고 있는 억셉터 아이온이 나타났죠. 그래서 이 아이온들 사이에 만나는 부분에서 일렉트릭 필드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거였고, 메탈 세미컨덕터 정션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세미컨덕터 부분에 플러스의 도너 이온들이 분포를 하죠. 그리고 차지 뉴트럴리티 때문에 메탈에가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경계에서 가장 일렉트릭 필드가 큰 걸 알 수가 있고, 이걸 각각 대입해줘서 식을 구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결과는 PN정션 다이오드에서 N타입 세미컨덕터에서 봤던 맥시멈 일렉트릭 필드 값이랑 똑같은 거를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를 구했으니까 이걸 활용을 하면 포텐셜 분포를 또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포화송 이퀘이션에서 dx dv는 마이너스 2라는 식을 활용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놓고 각 왼쪽과 오른쪽 각을 적분해 줍니다. 적분해 주면 이렇게 표시가 될 수가 있죠. dv 적분 0부터 x까지죠. 그리고 마이너스의 2x를 dx로 적분을 해줍니다. 이 dx가 l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적분을 해줘서 0부터 x까지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일렉트릭 필드 값을 앞에서 구한 식을 그대로 대입을 해줘서 정리를 해보면 상수들은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고 x에 관련된 식만 이렇게 남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적분을 해주고 x와 0을 대입을 해주면 vx-v0 이 왼쪽에 나타나고요. 오른쪽에는 여기 x-xm만 x에 대해서 적분을 하고 x랑 0을 대입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 x를 적분해주면 2분의 1 x제곱이 되는 거고요. 여기 x에는 상수니까 뒤에 그냥 바로 x가 붙는 식으로 나타나고, 여기에 x 0을 대입해주면 0은 0이니까 사라지고 이 텀만 살아남게 됩니다. 이때 v0는 c1이라는 상수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우리가 바운더리 컨디션을 활용을 해서 이 c1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운더리 컨디션을 구하기 위해서 가정을 하는 게 x는 n0, x는 n0가 아니죠. x는 xn이라는 위치에서 포텐셜이 0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상대적인 이제 기준점을 여기로 잡는 거죠. 그래서 이 구한 수식에다가 xn을 각각 대입해주고 c1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c1을 구한 다음에 c1에 대입해줘서 포텐셜 수식을 정리하면 이런 수식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2 곱하기 이슐론 0 이슐론 s분의 qnd 곱하기 x 마이너스 xn 제곱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포텐셜 분포도 PN 접합 다이오드의 결과와 굉장히 유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앞에서 구한 포텐셜 수식을 활용해서 우리가 빌트인 포텐셜 배리어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빌트인 포텐셜 배리어는 여기 컨덕션 밴드의 밴드 밴딩이 일어난 포텐셜 차이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보통 이제 V0로 정의를 하고 워크 펑션, 메탈의 워크 펑션 빼기 세미컨덕터 워크 펑션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구한 수식에서 V는 0이라는 값을 대입해주고 절대값을 취하면 이 크기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식적으로 보면 x는 0을 대입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고, 이 절대값을 취해주면 부호가 없어져서 이런 크기를 가지게 되고, 이게 빌트인 포텐셜 배리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앞에서 이제 포텐셜을 구할 때 우리가 기준을 제가 x는 xn 위치에서 포텐셜이 0이라고 기준을 잡았죠. 그렇지 않고 x는 0에서 포텐셜이 0이 된다고 기준을 잡아도 이 결과는 똑같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면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빌트인 포텐셜을 구했으면 이제 PN 접합 다이오드에서 마찬가지로 디플리션 위스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수식에서 XN 값을 구할 수가 있죠. 근데 단지 차이가 있다면 PN 접합 다이오드에서는 N타입 영역의 디플리션 위스 그리고 B타입 영역의 디플리션 위스를 구해가지고 더해졌죠. 근데 이쪽은 지금 N타입 영역밖에 디플리션 위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쪽 부분만 계산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V0는 E 입실론 0 입실론 S분의 QND XN 제곱 이 수식을 활용해서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XN에 대해서 이제 항을 넘겨줘서 정리를 하면 되죠. 그래서 이 수식에서 디플리션 위스, 즉 XN 값을 구하면 이렇게 구해지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수식적으로 지금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그리고 포텐셜, 빌트인 포텐셜을 아까 메탈 워크 펑션 빼기 세미컨덕터 워크 펑션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으니까 바꿔서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탈의 워크 펑션과 세미컨덕터 워크 펑션을 알고 있다. 그러면 디플리션 위스를 구할 수가 있겠죠. 샤키 다이오드에. 대신 이제 N타입의 도핑 농도도 알아야겠죠. 이 세 가지 파라미터를 알면 우리가 디플리션 위스를 구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플리션 위스는 바이어스 컨디션에서 어떻게 변하냐. 우리가 예전에 PN 접합 다이오드에서 배웠던 것과 똑같습니다. 바이어스 컨디션에서 이 포텐셜 부분만 수식이 바뀌면 됩니다. 자, 포워드 바이어스가 걸렸을 때는 기존의 빌트인 포텐셜에 이 걸리는 포워드 바이어스를 빼주면 되고요. 반대로 리버스 바이어스일 때는 리버스 바이어스의 절대값을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공핑 영역이 어떻게 변하는 걸 알 수 있나요? 포워드 바이어스일 때는 공핑 영역이 줄어들고 리버스 바이어스일 때는 공핑 영역이 증가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것도 PN 접합 다이오드의 경우와 굉장히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단지 차이가 있다면 PN 접합 다이오드에서는 P타입과 N타입 영역에 존재하는 디플리션 위스가 모두 변했지만 여기는 지금 한쪽 면만 존재하기 때문에 한쪽의 디플리션 위스만 고려를 하면 된다라는 차이가 존재를 합니다. 다음으로 샤키 다이오드의 정전 캐패시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전 캐패시턴스는 샤키 다이오드를 리버스 바이어스에서 동작시킬 때 나타나는 특성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정전 캐패시턴스는 리버스 바이어스 전압에 따라서 변하는 캐패시턴스 값입니다. 그러니까 리버스 바이어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정전 캐패시턴스 값은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는 볼테이지 디펜던트 캐패시턴스라고도 하고요. PN 정션 다이오드도 똑같은 특성을 보이죠. 단지 차이가 있다면 PN 정션 다이오드는 P타입과 N타입 영역의 공핀 영역이 모두 이 캐패시턴스 값에 영향을 주지만 샤키 다이오드는 하나의 세미컨덕터 타입만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존재하는 디플리션 위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볼테이지에 따라서 캐패시턴스 값이 변하는데 이거를 어디에 활용을 하느냐? 주로 회로 설계할 때, 즉 특히 이제 오실레이터를 설계할 때 많이 활용을 합니다. 자, 메탈 플레이트로 된 캐패시턴스를 활용을 하면 우리가 반도체 공정을 위해서 제작하면 이게 캐패시턴스 값이 조정이 안 됩니다. 반면에 이 샤키 다이오드 또는 PN 정션 다이오드의 정션 캐패시턴스는 볼테이지 값을 변화시켜주면 캐패시턴스 값이 변하죠. 물론 정확성은 좀 떨어질 수 있지만요. 그래서 오실레이터를 설계할 때 이걸 활용하면 전압을 바꿔줘서 프리퀀시를 자유롭게 변형을 시켜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주로 활용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샤키 다이오드에서 정션 캐패시턴스가 수식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알아보고 이 캐패시턴스 특성을 측정을 해서 샤키 다이오드의 어떤 파라미터를 추출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샤키 다이오드의 정션 캐패시턴스는 패러럴 플레이트 캐패시터로 모델이 가능합니다. 패러럴 플레이트 캐패시터는 이렇게 메탈이 있고 가운데 유전체가 있을 때 캐패시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때 캐패시턴스 값은 메탈 플레이트 간의 거리 D분의 이실론 0, 이실론 S로 표현이 되고요. 여기서 C'이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 유닛 캐패시턴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위 면적을 고려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수식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정션 캐패시턴스를 유도를 해보면 이 분모가 디프레션 위스 값으로 변형이 되고 위에 분자는 입실론 제로 입실론 S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디프레션 위스는 엔타이 세미컨덕터의 고피 영역이 되고요. 수식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죠. 여기 보면 리버스 바이어스 전압에 따라서 이 위스가 변하는 걸 알 수 있고 요거를 대입해준 캐패시턴스 값도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 있고 지금 리버스 바이어스 전압에 따라서 이 캐패시턴스 값이 변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Q랑 이슐론 제로 이슐론 S는 뭐 상수죠. 물질이 정해지면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샤키 다이오드를 활용해서 리버스 바이어스의 정션 캐패시턴스 특성을 측정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알 수 있는 파라미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빌트인 포텐셜이고요. 그 다음에 도핑 농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샤키 다이오드의 캐패시턴스 측정을 진행을 하면 이 파라미터를 추출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추출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이 수식을 활용해서 이야기를 하면 루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압과 캐패시턴스 값의 어떤 리니어한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정션 캐패시턴스를 변형을 시켜줍니다. 그 변형을 시켜주는 게 여기 보면 정션 캐패시턴스 역수의 제곱이 되고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걸 수식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나타나고 이거를 풀어서 쓰면 이게 뭐 상수라고 볼 수 있죠. 요거 곱하기 리버스 바이어스 전압 그리고 여기 상수 나오는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X축을 절대값 리버스 바이어스 전압, Y축을 정션 캐패시턴스 역수의 제곱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직선의 결과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물론 이게 리버스 바이어스 영역에서만 캐패시턴스 값이 측정이 되기 때문에 절대값 기준으로 0V보다 큰 영역 그리고 절대값이 아닐 때는 마이너스의 전압 영역에서 이 특성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구한 수식에 의해서 우리가 측정한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바를 알 수 있죠. 이 기울기는 Q 입실론 제로 입실론 S ND분의 2로 표현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들은 다 상수고 결국에는 이 기울기 값을 알면 세미컨덕터의 도핑 농도를 알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거를 사선을 쭉 그어줘서 X축과 만나는 포인트를 찾게 되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나요? 바로 빌트인 포텐셜을 구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캐패시턴스 값이 0이 되는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VR이 마이너스 V0가 되는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빌트인 포텐셜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샤키 다이오드의 캐패시턴스를 측정을 하면 이 결과로부터 도핑 콘센트레이션과 빌트인 포텐셜 값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한 거고요. 자, 앞에서 얘기했듯이 샤키 다이오드의 정션 캐패시턴스를 측정을 함으로써 우리가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 파라미터죠. 도핑 농도와 빌트인 포텐셜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측정한 값의 기울기를 통해서 도핑 콘센트레이션을 구할 수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Y축이 0이 되는 곳에 값을 읽음으로써 빌트인 포텐셜을 추출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또 구할 수 있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그건 바로 샤키 베리어 헤이트입니다. 샤키 베리어 헤이트는 메탈 세미컨덕터 정션에서 이쪽 부분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죠. 베리어 크기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말한 V0 빌트인 포텐셜 크기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컨덕션 밴드의 최대값과 최소값 사이 값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하는지 살펴보면 이 빌트인 포텐셜은 메탈 워크 펑션 빼기 세미컨덕터 워크 펑션이라고 했었고 이 샤키 베리어 값은 메탈 워크 펑션 빼기
일렉트론 어피니티 값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다르게도 구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여기 지금 표시가 되어 있죠. 빌트인 포텐셜 더하기 파이 n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파이 n은 여기 컨덕션 밴드와 페르미 레벨 사이의 크기 값 차이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파이 n을 구하는 방법을 알면 샤키 베리어를 구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ECV 측정 값으로부터 빌트인 포텐셜을 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파이엔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거는 농도에 관한 식입니다. 여기 지금 N타입 세미컨덕터니까 전자의 농도를 알 필요가 있겠죠. 전자의 농도는 NC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EC 마이너스 EF 나누기 KT로 표현이 되고, 이때 NC는 Effective Density of State at EC라고 되어 있는 파라미터라는 걸 알 수 있고요. NC는 이렇게 수식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전자농도의 식을 변형을 시켜주면 이 파이 n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n 나누기 nc를 해주고요. 그러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ec 마이너스 ef 나누기 kt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 각각 ln을 씌워주면 익스포넨셜이 사라지고 여기 ln이 들어가죠. 이 상태에서 kt 곱하면 이 kt는 사라지고 마이너스 가로하고 ec 마이너스 ef가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 차이값만 알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텀을 여기다 붙여주면 이 nc분의 n이 뒤집어지는 형태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파이 n은 이렇게 q분의 kt ln n분의 nc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n은 도너의 농도와 똑같아지죠. 그래서 q분의 kt ln nd nc가 되는 거고요. 이때 파이 n의 q가 나눠지는 이유는 단위 때문입니다. 이 파이 n은 단위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볼트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한 요 수식 EC-EF는 일렉트론 볼트죠. 따라서 이 일렉트론 볼트를 없애주기 위해서 요 Q를 나눠준 거고요. 그래서 이 파이 N 값을 V0에 더해주면 워크 샤키베리어 헤이트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샤키베리어 헤이트는 캐패시턴스를 측정을 하고 이 빌트인 포텐셜을 구한 후에 농도를 활용해서 요 값을 구하면 샤키베리어 헤이트를 구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샤키다이오드의 IV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슬라이드에서 제가 에너지 밴드를 그린 다음에 캐리어의 흐름을 가지고 대략적인 전류 변화를 예측을 했었죠. 그래서 PN 접합 다이오드와 유사한 IV 커브 특성이 나온다고 했었고, 수식을 표현을 했었습니다. 수식이 커런트 I가 I0 곱하기 익스포넨셜 QV 나누기 KT 마이너스 1이라고 했었죠. 여기서 I0가 PN 접합 다이오드는 좀 다르게 표현이 된다고 했고, 특히 리처드 스팅 상수라는 게 들어간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이 IV 커브가 실제로 어떻게 유도가 되는지 한번 유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와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 과정을 알아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까지 해왔던 거와 마찬가지로 N타입 세미컨덕터에 메탈을 붙였을 때 샤키 컨택이 형성되면 어떻게 커런트가 흐르는지 알아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여기 지금 오른쪽에 그림이 있죠. 자, 이 그림에서 오른쪽에 N타입 세미컨덕터, 왼쪽이 메탈입니다. 이렇게 평형 상태에서 페르미 레벨이 유지되면서 접합이 형성이 되면 캐리어 흐름이 두 가지가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메탈에서 세미컨덕터로 이동하는 일렉트론, 이 일렉트론은 샤키 베리어 헤이트를 넘어서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세미컨덕터에서 메탈을
쪽으로 넘어가는 일렉트론은 빌트인 포텐셜을 넘어서 이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퀴리bri엄 컨디션 상태에서 이 두 가지 흐름에 의해서 생기는 커런트량은 똑같고 방향이 반대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하나만 커런트 흐름을 해석을 하면 IV 특성 곡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우리가 계속 세미컨덕터 쪽 전자 분포라든지 흐름을 얘기를 했으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전자의 흐름을 가지고 IV 특성식을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샤키다이오드의 IV 특성식이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부분은 아까 커런트가 똑같다고 한 거, 방향은 반대고 크기는 똑같다고 한 거,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일렉트론이 썰마이오닉 이미션에 의해서 이쪽 메탈 쪽으로 이동을 하고 커런트를 만들어낸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커런트가 세미컨덕터에서 메탈 쪽으로 이동하는 커런트는 당연히 썰마이오닉 이미션에 의해서 이 포텐셜 빌트인 포텐셜 배리어를 넘어가는 캐리어 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이때 넘어가는 캐리어의 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세미컨덕터에 있는 일렉트론의 반만 넘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알아야 되고,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컨덕션 밴드 쪽을 기준으로 해서 캐리어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수식적으로 알아봐야겠죠. 그 다음에 서마이오닉 이미션에 의해서 이 캐리어가 세미컨덕터에서 메탈 쪽으로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해석을 해야겠죠. 그러면 커런트 수식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로 전자의 분포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자의 분포는 페르미디락 데시티 오브 스테이트 곱하기 페르미디락 펑션을 하고요. 이거를 컨덕션 밴드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거를 각각 수식을 대입해서 쭉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요거는 물리전자공학 책 같은 거를 찾아서 한번 복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적분을 하고 나면 이렇게 간단히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전자의 농도가요. 자, 이 식은 앞에서 제가 잠깐 얘기를 했었죠. 자, 전자의 농도는 NC라는 Effective Density of State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EC 마이너스 EF 가로하고 나누기 KT가 된다는 거고, 이때 NC는 이렇게 표현이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절반만이 넘어간다고 했죠. 그리고 이 넘어가는 캐리어에 의한, 즉 전자죠. 전자에 의한 전류식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여기 지금 그라운드 덴시티 표현이 되어 있죠. 이거를 J0라고 나타내고요. 요 전류값이랑 이 전류값이랑 같다고 했죠. 방향만 반대고요. 그래서 그냥 J0로 표현을 하는 거고, 자, 리버스 바이어스일 때 이 J0 커런트가 흐른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뒤에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이 J0를 구해야 되는데 전체 전자의 농도 중에서 이 배리어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는 전자의 2분의 1만 이쪽으로 넘어가겠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때 생기는 커런트는 당연히 단위 시간당 흐르는 캐리어 양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Vx라는 속도로 이동하는 전자들을 다 적분을 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수식적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Q가 붙은 거는 전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Q가 붙은 거고요. 여기 2분의 1이 곱해진 거는 절반만이 넘어간다고 해서 붙은 거고, 각각 단위 시간당 흐르는 전자의 양에 의해서 커런트가 결정되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적분으로 표시가 되고요. 그래서 Vx라는 속도로 이동하는 전자를 전체 적분을 해주는데 범위가 여기 보면 페르미 레벨, 메탈의 페르미 레벨 더하기 샤키빌리어 헤이트죠. 그러니까 요거보다 보이시나요? 잠시만요. 자, 요 포인트보다 높은 곳에 있는 전자들이 Vx라는 속도로 이동하는 걸 다 합한다는 거죠. 적분한다는 게. 그래서 수식적으로 보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2분의 Q, Vx, N이 되고,
이때 Vx는 서멀에 의한 속도보다는 조금 작지만 너무 작지는 않은 값을 가지고 Vx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인 이유는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니까 마이너스고요. 루트 파이 mn 분의 2kt로 표시가 됩니다. 이게 이제 속도를 나타내는 거고, 열에 의한 이동 속도는 루트 mn 분의 3kt로 나타나죠. 그거보다는 조금 작지만 어쨌든 이러한 일정한 속도로 썸아연이 이미션에 의해서 이동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x를 요걸 대입해주고 쭉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부호가 없어지고요.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생겨서 마이너스 부호가 없어지고 쭉 정리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수식이 표현이 됩니다. 이때 n은 여기에 있는 거를 가져오는 거죠. 여기 있는 걸 이렇게 가져온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수식을 또 정리를 해보면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전자의 농도를 이렇게 표시를 한 후에 지금 이 EC-EFS를 지금 셔키베리어 헤이트로 바꿔서 표현을 해줬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변환을 해줍니다. 자, 그 얘기는 여기에 지금 컨덕션 밴드의 페르미 레벨이랑 컨덕션 밴드의 에너지 레벨이랑 이 세미컨덕터 페르미 레벨 사이의 값을 얘기하는 거고, 이게 정션 근처에 있는 값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요 에너지보다, 이 배리어보다 높은 에너지에 위치하는 전자만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역으로 이렇게 포텐셜 배리어로 나타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수식을 각각 대입해서 정리를 해보면 NC를 이제 대입해 주는 거죠. 위에 있는 NC 값을 대입해서 정리해 주면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게 전체 J0라는 커런트 수식 표현이 되고요. 이 중에서 VR 리차드슨 벨로시티는 2분의 Vx로 표시를 해서 나타냅니다. Vx는 아까 여기서 구한 요거죠. 여기에다 이거를 반으로 나눈 값이 이제 리차드슨 벨로시티라고 표현이 되고, 이 수식을 기억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J0 값을 쭉 유도하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